이번에도 시장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즉 FRB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수없이 반복되었던 이번에는 진짜일 것이라는 기대가 번번이 빗나가며 시장은 연준의 신호를 과도하게 낙관적으로 해석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확실히 이전과는 다른 조짐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연준 내부 고위 인사들의 발언이 달라지고 있고 미국의 경제 지표가 점차 약화되고 있으며 지정학적 변수였던 에너지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은 시장의 기대를 단순한 환상으로만 치부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먼저 주목할 만한 변화는 연준 부의장인 미셸 보우먼의 태도입니다. 보우먼 부의장은 지난 수년 동안 일관된 매파적 입장을 견지해온 인물로 평가받아왔습니다. 그녀는 특히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금리 인상 기조에 강한 지지를 보내며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언제나 회의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보우먼 부의장이 지난 6월 23일 만약 인플레이션 압력이 억제된다면 다음 회의에서 금리 인하에 찬성표를 던질 수도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은 시장에 강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단순히 비둘기파 성향의 위원이 금리 인하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연준 내에서 가장 강경한 매파 중 한 명이 인하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그 상징성과 파급력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입장 변화는 단발적인 일회성 해프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같은 시기 연준 이사인 크리스토퍼 월러 역시 7월 회의에서 인하 여부가 본격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월러 이사는 원래부터 비둘기파 성향으로 분류되던 인물이지만 이처럼 비둘기파와 매파가 동시에 인하를 언급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연준 내부의 무게중심이 바뀌고 있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금리 인하를 정당화할 수 있는 거시경제 지표들의 변화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티그룹이 발표하는 미국의 경제 서프라이즈 지수는 최근 마이너스 영역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는 발표되는 주요 경제 지표들이 시장의 기대를 하회하고 있다는 뜻이며 예상보다 빠르게 미국 경기의 둔화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최근 발표된 이 지수는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이는 단순히 일시적인 조정이 아니라 경제 전반에 걸친 둔화 추세의 시작일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시티그룹의 수석 전략가 스튜어트 카이저는 현재 발표되는 경제 데이터 자체도 약화되고 있고 그 수치들이 시장의 컨센서스보다도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단지 수치가 낮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데이터의 방향성과 기대와의 괴리 모두가 부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경제 지표의 흐름은 연준이 긴축을 유지하기보다는 완화 쪽으로 정책을 선회할 수밖에 없다는 논거를 강화해줍니다. 또한 주목해야 할 변수는 원유 가격입니다. 6월 초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서 국제 유가는 단기간에 17%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양측이 휴전에 합의했다는 발표가 나오자 국제 유가는 오히려 급격히 하락하였고 6월 23일에는 하루 만에 7%나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지난 3년간 하루 최대 낙폭이며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상황과는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더 중요한 점은 현재 유가가 전년도 같은 시점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국제 유가는 올해 1월 대비 약 20% 하락했으며 이런 추세는 에너지 가격이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하기보다는 오히려 안정화 내지는 하락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에너지 가격의 급변은 보우먼 부의장의 입장 변화를 뒷받침하는 배경 중 하나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고착화되어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더라도 그 주요 원인이었던 에너지 가격이 더 이상 상승세가 아니라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담도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시각은 정치적 변수입니다. 일부 시장 전문가들은 보우먼 부의장의 발언 시점에 주목합니다. 그 타이밍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의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금리 인하를 강하게 압박하던 바로 그 시기와 겹쳐집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보우먼 부의장의 입장 변화가 정치적 압력과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는 없으며 오히려 연준 고위 인사들의 발언은 구체적인 경제 지표와 물가 흐름을 토대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단순한 정치적 해석은 무리가 있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이제 시장은 다시 한번 FRB가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이번에는 그 기대에 근거가 있습니다.
도트플로상 2025년 내 2회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2026년 인하 횟수는 오히려 줄어들었지만 이는 긴 시간에 걸친 점진적 완화 사이클이 아니라 보다 빠르고 압축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연준이 인식하고 있다는 신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 말까지 총 125bp 수준의 인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망이 점차 기대가 아니라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연준 내부의 매파 인사들조차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은 다시 한번 자신들의 직관이 맞았다는 확신을 가지려 합니다. 과연 이번에는 시장이 오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단순히 금리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자산시장, 환율, 원자재 가격, 그리고 개인 투자자,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까지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연준의 결정 하나하나를 예의주시하는 글로벌 투자자들은 한 가지 분명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를 수도 있다는 믿음. 이번만큼은 그 믿음이 근거 있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